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출신 정종채 변호사의 로엔 케이스. 오늘은 세법과 관련해가지고 모회사가 지출한 자회사 관련 비용의 어떻게 하면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세무조사, 기업의 세무조사가 나오면 이거 완전 저성사자가 아니라 완전히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하는 거의 무섭죠. 정말 무섭습니다. 이 방어 어렵습니다. 요즘은 정말 세무조사 짤 없습니다. 짤 없어요. 방어가 어려워요. 아무리 100% 자회사를 하더라도 모회사하고는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모회사 수익과 관련한 비용을 자회사 수익과 관련한 비용을 자회사가 지출해야지 모회사가 지출하면 세금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데 이 케이스에서는 이례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법리와 사례들을 제시해서 인정받은 사례를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성공 방어했죠. 사안은 그렇습니다. A는 B의 100% 지분을 소유한 홀딩 컴퍼니이고 B 주식 소유 위에는 다른 자산도 없고 별도 연부도 하지 않는 그냥 지주회사입니다. B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그 위에서 백화점업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 백화점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거의 뭐 폐업하는 상태였고 B의 실질 자산은 그러니까 부동산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그에게 부동산이 있는 회사죠. A는 B의 주식만 가지고 있고 B는 그에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A가 이런 경우는 사실 A, B 직원의 차이도 별로 없어요. 거의 같이 공유하고 그럽니다. A는 B 소유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았고 백화점업이 잘 안되니까 부동산을 하려고 내놓았고요. C라고 하는 M&A P 업체가 부동산 개발 회사를 데리고 와서 A하고 연결시켜서 D를 성사시켰습니다. A는 부동산 매각 후 백화점업도 이제 접을 생각이었으니까 매수인한테 부동산을 사지 말고 그냥 A가 가진 B 회사 주식을 사가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요구를 했고 매수인도 처음에는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는 모 회사는 컨설팅 회사하고 직접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는데 B 주식 매수 또는 필요하다면 부동산 매각 주선 등을 성공시킬 경우 컨설팅 보수를 A가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거죠. 이후 매수인 측이 자신이 A로부터 B 주식을 사면 그래도 이제 부동산 하려면은 SPC를 만든 다음에 P를 일으키고 거기에 부동산 개발해서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SPC 또 만들어서 거기다가 부동산을 팔아야 되니까 취득세와 간주 취득세 2번 낸다. 그러니까 그냥 B로부터 부동산을 SPC가 매수하고 그 이후에 껍데기가 된 B 주식을 A로부터 사겠다라고 요구를 강하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A는 사실 큰 생각 없이 동의하고 계약은 결국 B와 매수인이 설립한 SPC 사이에 부동산 매매 계약, 아주 그 얘기죠. 그 다음 A와 껍데기가 돼버린 B의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니 소액입니다. 그리고 A는 계약에 따라 컨설팅 회사한테 약속된 그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모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한 후 법인세를 납부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국세청은 컨설팅 회사의 주가, 컨설팅 회사의 부동산 매매, 컨설팅 회사의 주된 업무는 부동산 매매가 아니었냐. 이는 B의 자회사의 수익과 관련된 것이므로 B의 비용으로 봐야 된다. B의 송금으로 처리해야 되지. 모회사인 A의 송금으로 볼 수 없다며 세무조사 통지를 했습니다. 물론 모회사의 송금 불상입하고 법인세를 더 내고 자회사 비용으로 송금 처리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계약서를 다시 쓰기도 쉽지 않고, 두 번째는 이 자회사가 매도한 후에 사실상 청산한 상태라 가지고 비용을 돌려받을 수도 없어 가지고 그 방법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회사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정박하고 상의를 했고, 저희는 이제 국세청하고 법률 의견을 했습니다. 아무리 100% 자회사를 하더라도 모회사와 법인격이 분리되므로 자회사의 부동산 매각에 지출한 컨설팅 비용은 모회사의 송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국세청의 주장이 돼가지고 저희 법무법인 정박은 유산 신결과 사례를 찾아가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 모회사 자회사 같은 경우에 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가지고 실제로 모회사가 지출한 자회사 비용을 모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넘어간 사례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걸 제시하면서 물론 이것처럼 계획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자회사가 사실상 빌딩만 보유한 회사이고 모회사가 그 자회사를 관리하는 홀딩 컴퍼니고 이 두 회사가 그렇게 분리가 잘 안 돼 있었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구분이 별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컨설팅 계약의 주체 역시 모회사지 자회사가 아니었다. 그리고 컨설팅 계약 체결할 때는 모회사 A가 B 주식을 매각하는 걸 주로 염두에 뒀지 부동산 매매를 염두에 둔 게 아닌데 매수인 측에서 B의 부동산 매매 계약으로 하자고 변경을 요청해서 다른 것이다. 어느 경우든 간에 국세청의 제수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이번에 과세를 하게 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 이익을 얻게 되는 문제가 있다. 라고 그래서 힘의실시 원칙에도 반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유사한 심결례와 사례들을 찾아 제시한 게 아주 유효했죠. 결국 세무조사에서는 조세법뿐이 아니라 심결례 8배를 꼼꼼히 찾아 조사팀한테 제공하고 조사팀을 신금을 울려 설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설득해서 막는 게 조세 심판에서 승소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요. 조세 심판에서 승소하는 게 행정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사 단계부터 치밀하게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세무조사 단계에서는 이처럼 어려운 쟁점이 있다면 법령해석심사위원회 내부에 있거든요. 또는 과세사실심사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해서 그 위원회를 설득해서 좋은 의견을 받아서 세무조사 팀을 설득하는 게 또 큰 효과를 가집니다. 이거 팁입니다. 팁. 이렇게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감사합니다.